자, 오늘 파월 해고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.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 이때 잠시 출렁였던 주가,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파월 해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고요. 하지만 아마도 이것이 그의 본심일 것 같긴 한데요. 여튼 공식적으로 해임 의사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고, 그 결과 오늘 S&P 500 상승으로도 마감했습니다. 최근에 S&P 500 굉장히 잘 가고 있죠.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, 그럼 이때 이 지수를 밀어올린 동력이 지금 무엇이냐, 이걸 시사하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이건데요, 이게 뭐냐면 S&P 500에서 시가총액 기준이 있고 동일 가중 기준이 있습니다. 이거는 동일 가중 기준을 시가총액 지표로 나눈 비율입니다. 우리가 흔히 보는 S&P 500, 이거는 시가총액 가중 지표죠. 왜 코스피도 시총이 높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게 많이 올라가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잖아요. S&P 500도 똑같습니다. 근데 S&P 500도 이 코스피도 있지만 동일 가중 지표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? 그러니까 S&P 500에 500개 기업이 있잖아요. 그럼 500개 기업에 똑같이 0.2%씩 투자하는 그런 지수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 지수가 높으면은 S&P 500에서 작은 기업, 시총이 작은 기업, 이 작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죠. 반대로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 S&P 500이 시총이 큰 몇 종목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,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 가지고 결국 2003년 8월 이후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겨우 22년 만에 가장 대형주 장세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만약에 우리가 이 기술적 지표 이걸 보면은 지금 이게 전저점이었던 요때를 이제 깨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? 요 지점을 이탈해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린 것이죠. 만약에 우리가 이 기술적 지표를 신뢰한다면 이게 더 내려온다는 거고, 그러면 요 그래프만 보자면 앞으로 S&P 500은 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 소수 빅테크 위주, 이런 시총이 큰 그런 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요게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요. 그리고 오늘 시장이 보낸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, 사실 원전주가 굉장히 랠리를 발산했다가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, 지금 가장 원전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, 이게 오늘 7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 또 한 번 신고가를 썼습니다. 오늘 이 오클로 주가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. 그렇다면 지금 다시 원전주가 또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나, 투자 관점에서 이런 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,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어제 일단 막혔지만 오늘 또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을 겹치시켜서 또 통과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오늘 그 결과 어떻습니까? 서클 주가, 서클 인터넷 그룹 주가 20% 가까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. 위험 자산으로의 강한 베팅, 여러 데이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을 보시면 이 펀드 매니저들이 위험 자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속도가 역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에서 정상 수준보다 높은 위험 수준을 감수하는 펀드 매니저 비중이 2001년 이후에 3개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펀드 매니저들은 주로 이 유럽 주식, 그리고 미국 주식,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베팅 크게 늘렸는데요. 7월 조사를 보시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. 기술주도 역시 또 2009년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유로존 주식에 대해서는 또 4년 만에 가장 큰 비중 확대를 보였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위험 자산으로 강하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. 이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이 S&P 500의 지금 구성, 차이, 이런 거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인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고요. 한때 굉장히 치솟았던 이 빅스 지수도 지금 다시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주변 나라에 막 관세를 뭐 부과하고, 어떤 나라는 막 많이 주고 어떤 나라는 뭐 조금 주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, 파월도 해임설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가 다시 안 한다고 하고, 이렇게 막 시장을 쥐락펴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증시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받쳐주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장의 관세 공포를 크게 느꼈던 지난 4월과는 달리 지금 관세가 뭐 어떻게 나오든 말든 너무나 지금 편안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. 다만 이게 이 국채금리 사이드에서 보면은
약간의 경고등은 있는데 지금 30년물 금리가 또 5%를 넘었어요.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높아진 금리가 증시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시장이 지금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. 지난 사이클에 이렇게 보시면 지난 사이클에 그땐 바이든 때였죠. 채권금리가 막 오르니까 증시가 조정받고 이건 비교적 최근 사이클이죠. 국채금리가 막 오르니까 증시가 조정받았던 증시가 막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증시가 너무나 내갈 길을 가고 있다. 채권 작용단 뭐 이런 얘기가 무색해졌다. 이런 점은 이게 과연 변화된 뉴노멀인지 아니면 지연된 어떤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할 점은 이런 매크로에 너무 벌벌 떨다가 좋은 장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겠죠. 그리고 저도 물론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적당히 본인 판단에 맞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최근 흐름이 좋은 이런 업종 위주로 잘 포트폴리오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저희 월가 여부가 불과 배어 사이에서 여러분 좋은 판단 내릴 수 있게 좋은 자료를 적시적소에 잘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가월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텔레그램 3종 세트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